안녕하세요. 마이웨이입니다. 어제 미 연준에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었습니다. 우리가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좌지우지하는 이 미 연준의 움직임을 계속 파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 FOMC 의사록에서 어제 어떤 말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,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2%로 지속 하락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당분간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. 그래서 한동안은 고금리가 지속될 거라고 말을 한 건데, 그런데 이거는 표면적인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, 진짜 연준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 말이 바로 이 말인데, 보시면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. 이게 얼핏 들으면 무슨 말인지 확 와닿지가 않는데, 요걸 좀 풀어서 말씀드리면, 이 위원회의 대응에 대한 대중의 오해로,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전하는 메시지들을 시장 너희들이 제멋대로 해석을 한다면 으로 볼 수 있고, 그리고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이 말은 증시가 의도치 않게 올라가게 되면으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, 물가 안정을 복원하려는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다 라는 말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 오래 걸린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시장 너희들 멋대로 해석을 해서 증시 올라갈 생각을 하지 마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얘기를 한 것이고, 그리고 이것이 어제 FOMC 의사록에서 진짜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서 올 연내에 금리 인하는 없다라고 시장에 겁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럼 어제 이 FOMC 의사록이 얼마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왔느냐, 또 이것을 수치화한 데이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한번 보여드리면, 블룸버그에서 이 페드의 어조에 대해서 매파적이었는지 비둘기적이었는지 이것을 수치화해가지고 이렇게 표로 만들었는데, 보시면 이 상단 여기는 매파적인 발언, 그리고 이 다음은 다소 매파적, 그리고 이 제일 하단은 비둘기적인 발언, 그리고 이것은 다소 비둘기적 해가지고 각각의 매파적, 비둘기적 발언이 있을 때마다 이제 점수화를 해서 요것을 합산한 것이 이 가운데에 이 페드의 어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 어제의 발언을 좀 보게 되면 매파적인 발언, 비둘기적인 발언을 합하니까 15.73이 나왔고, 이 수치는 지난 11월 달보다 조금 더 매파적으로 변한 것이고, 최근 들어서도 점점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연준의 어조, 이 스탠스도 무시를 못하는 게, 작년에 가장 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했을 때가 보시는 것처럼 이때 4월과 5월이에요. 그러면 이 작년 4월, 5월에 증시가 어땠는지 한번 차트를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작년 4월, 5월에 이렇게 하락세가 가팔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 이후로 이 7, 8월이 되면서 시장이 너무 떨어지는 것을 의식을 했는지, 보시면 7월, 8월에는 그 비둘기적인 발언을 많이 해서 전체적인 어조가 비둘기에 가까운 어조로 변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러면서 주가 역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7, 8월에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또 그 이후로 이 인플레이션의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으니까 이 연준의 이 어조가 점점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8월달 이후로는 이 10월달에는 이제 비둘기적인 발언이 많이 사라졌고, 11월에 들어서는 매파적으로, 이번에는 더욱더 매파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즉 이 얘기는 연준은 지금 무조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강하다라는 것입니다. 괜히 FOMC에서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했다가 만약에 이 증시가 오르기라도 하면 이것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올릴 수가 있어서 그것을 가장 경계하는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점점 매파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 증시가 오른다고 왜 인플레를 자극하냐,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,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단순히 하나만 보면 이 증시가 오르면 소비가 커질 확률이 높아져요. 증시가 오르면 누군가는 돈을 벌었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의 심리상 소비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. 가뜩이나 이 미국의 경제는 소비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비의 증가는
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확률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연준이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했냐? 그걸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으로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. 이 테슬라도 이 전날에 이 미증시 새해 첫날이었는데 그 첫날에 무려 12%나 폭락을 하면서 장중 한때는 104달러까지 찍었었는데 어제 다행히 이렇게 5% 상승을 하면서 현재는 113달러로 어렵게 이 100달러 선은 지키고 있어요. 그래서 과연 이 테슬라가 100달러 선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,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, 이 시총 2위의 마이크로소프트가 생각보다 이 4%라는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. 다른 주가는 그나마 양호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가 빠진 이유를 좀 찾아보니까,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월가의 투자은행 UBS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변경을 한 것이 주요 하락 원인으로 보이고, 그래서 이렇게 4%나 급락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며칠 전 이 테슬라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비교를 하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매출 30% 이상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에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이 클라우드 분야가 보시는 것처럼 세계 경기 둔화 이후로 앞으로 성장이 더뎌질 것이라고 보여서, 그래서 이 UBS에서 등급을 하향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경기 둔화의 여파가 혹시 다른 이런 빅테크로 좀 번질까봐 그것이 좀 우려스러운 상황인데, 아무튼 어제 연준이 꽤 매파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보시는 것처럼 소폭이지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연준이 꽤 매파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이 연준의 입김에 대한 이 신뢰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. 사실 연준도 작년 한 해 동안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지만 1년 전만 해도 이 연준 자신들도 이렇게까지 금리를 가파르게 올릴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어요. 심지어 이 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것에도 오판을 했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 금리 인하를 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을 해도 또 상황이 계속 변하고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나면 또 하반기나 연말 가서는 언제 그랬냐는 듯 소뚜껑 뒤집듯이 말을 바꾸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월가는 앞으로 두고 봐야 한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또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럼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인플레이션 지수인데, 연준이 지금 이렇게 시장에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도 이 인플레이션 지수를 끌어내기 위한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달 이 CPI 지수는 7.1%였어요. 그리고 이번 달은 다음 주 1월 12일에 발표가 됩니다. 1월 12일이면 앞으로 딱 일주일 남은 거예요. 그런데 이 다음 주에 예상은 6.7%로 이 지난달보다 0.4%포인트가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. 만약 이렇게 된다면 드디어 6%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. 하지만 이 12일에 실제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시장은 반응을 할 것이고, 그리고 다음 달에 이 2월 2일에 있을 연준의 금리 결정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지난달 15일에 이 금리를 기존에는 계속 이 75bp씩 상승을 하다가 오랜만에 50bp만 인상을 해가지고 4.5%로 금리를 올렸는데, 과연 2월에는 또다시 이 금리 인상폭을 낮춰서 25bp만 인상을 할 수 있을지, 그것이 또 시장의 관심을 끌 것이고, 그것에 이 CPI 지수가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여요. 그리고 어제 이 FOMC 회의록에서는 다음 달 2월에 이 금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언급을 일절 하질 않았습니다. 그만큼 연준은 앞을 내다보고 계획적으로 정책을 끌고 가기보다는 당장 상황이 이 인플레이션 지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고 결정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암호화폐 시장도 미 증시와 함께 이 연준의 결정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.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어제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에도 이 암호화폐 시장 역시 미 증시와 마찬가지로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지가 않았다는 겁니다. 뭐 어차피 당장에 이 암호화폐 상승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, 또 대세 상승이 오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.
그래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긴 호흡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이 세계 정세도 살펴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네,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, 마이웨이.